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국가고시 대비. 오늘은 안경재료와 핵심 내용 정리를 해볼 텐데요. 비금속태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비금속태가 간단하게 표로 보이는데, 우리가 금속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열가소성 수지 분류를 하면 열경화성 수지, 탄소 소재, 동물성 소재, 나무 소재, 이런 것들이 금속이 아닌 애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 열경화성에는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나일론, 아크릴, 폴리아미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울템도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 국시에 울템이 확실하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조금 애매해서 울템은 제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울템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이제 모여서 나오는 거 보고 여기 추가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경화성을 보게 되면 에폭시, 페놀, 요소, 우레탄, 멜라민 수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뒤에 것들은 대부분 안경테 소재로 사용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에폭시 하나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탄소 소재는 탄소태, 그 다음에 탄화규소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동물성은 기갑태, 거북이 등껍질의 조직으로 만든 기갑태, 그리고 물소뿔로 만든 물소뿔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나무는 대나무, 흑단, 향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태는 국시에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물소뿔태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나온다면 실제 나왔던 기갑태 정도 나올 수 있고, 에폭시 봐두셔야 되고, 열가소성 태들 다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얘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나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면 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가소성 수지를 먼저 볼 텐데요. 수지란 말은 합성된 소재라는 거고, 자, 열가소성의 특징이죠. 특징을 보면 가열하면 연화된단 말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고, 부드러워진다. 가소성이 나타나 액체가 되고, 냉각하면 고체가 된다. 가열하면 거의 물처럼 되고요. 냉각하면 고체화된다. 그래서 되는 소재고, 분자량은 5만 이상으로 되어 있고, 분자 구조는 선상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만들 수도 있고, 사출로 찍어내는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데, 절삭으로 만드는 건 보통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말하는 거고, 사출은 울템, 폴리아미드, 나일론, 이런 쪽의 소재들을 의미한다. 자, 장점은 불량품이나 스크랩, 자르고 남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을 재사용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기억을 못하겠다,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면 우리가 쓰는 일회용 투명 페트병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재활용하잖아요. 그거 다 열가소성입니다. 열가소성. 그거다. 그래서 열에 약하죠, 당연히. 내용질성, 약품에 약하고. 우리 플라스틱 렌즈 뜨거운 물만 넣어도 쭈그러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특징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가소성에서는 이런 특징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태는이란 말은 열가소성을 찾아라 이거니까요. 잘 봐두셔야 되고, 많이 나오는 것도 두 개 보면, 첫 번째 천연섬유소인 셀룰로스, 천연섬유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셀룰로스라고 하는데, 얘는
조면, 설면, 목재, 펄프, 초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소재로 주원료로 하고 반응물이 질산, 황산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기본 반응물은 질산이 들어가고 가소제 25%의 장내를 쓰는데 가소제를 쓰는 이유가 국시에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이유는 탄력성과 가소성을 갖게 부드러운 성질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플라스틱텐을 히터기에 달고서 피팅도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게 가소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셀룰로이드는 얘는 셀룰로이드입니다. 셀룰로이드. 국시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셀룰로이드. 자, 셀룰로이드는 단점이 있죠. 자외선에 의해서 색깔이 황변한다라는 겁니다. 태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색깔이 누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60도 이상 되면 연화되기 시작했다가 130부터는 기포가 발생하고 150도 이상 되면 발화, 불에 붙을 수 있다죠. 불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불에 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130도, 150도를 주로 생활하지 않지만 요리하시는 분이나 직업적으로 고온에 있는 사람들은 태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니까 위험할 수 있는 요소겠죠. 근데 이제 보건성이 좋다 말은 녹여서 다시 쓰기가 좋다라는 거고, 히터기에 넣었을 때 보건한 모양이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아무튼 셀룰로이드는 질산을 반응물로 쓴다. 25% 장내를 가소제로 쓴다. 그리고 자외선의 색깔이 변하고 불에 탈 염려가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만 기억해놔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고, 자, 이 셀룰로이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점 극복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 본 게 여기 있는 아세테이트죠. 현재 안경원에 가면 두꺼운 풀테 중에 약간 피팅하기 좋고 색상도 화려한 것들 보면 대부분 아세테이트입니다. 그 아세테이트는 기본 소재는 똑같아요. 셀룰로이드와. 근데 반응물이 다르죠. 무수빙초산, 황산은 똑같이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소제도 DMP로 다르다. 무수빙초산이 기억이 안 나면 초산만 기억해도 됩니다. 초산. 질산과 초산 차이점. 특성을 보면 얘의 단점을 극복해야 되니까 자외선의 변색 안 되고, 난연성이란 말은 불에 타지 않는다가 난연성. 하지만 격성이죠. 보건성이나 내충격성 이런 것들은 다 셀룰로이드가 더 좋다. 그러니까 셀룰로이드가 좋은데 단점이 자외선에 항변하는 거랑 불 붙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너무나도 커서 요즘은 셀룰로이드보다는 아세테이트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피팅하기나 다양한 색상을 내기도 아세테이트가 훨씬 좋기도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보완한 거다. 딱 보면 셀룰로이드와 아세테이트는 두 개 비교해서 문제 내기가 매우 좋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정리를 해두고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고 정리를 하셔야지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머지 것도 좀 건너가고 열 경화성에서 에폭시 하나만 볼 텐데요. 이것들은 모의고사 나오는 종류 정도만 봐두시면 이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자, 열 경화성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죠. 열을 가하면 경화되는 성질이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경화라고 하면 굳어진다, 딱딱해진다라는 거고요. 가열하면 3차원의 망상 구조를 형성하면서 경화된다. 망상이란 말은 그물이란 뜻이고, 그물 형태의 구조가 점점 조밀해지면서
딱딱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소성처럼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고 녹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재사용을 못하겠죠. 그리고 얘는 주입성형으로 만들거나 주형 중화법으로 만든다. 주형 틀을 만들어 놓고 중화하는 방법으로 만든다. 자, 주입성형, 주형 중화법이 기억이 안 나면 얘는 만드는 방법이 딱 붕어빵 만드는 방법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붕어빵도 위아래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밀가루와 반죽과 속을 넣고 열을 이용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열 주입성형 주형 중화법도 틀 만들어 놓고 렌즈 내부 용액을 주입을 한 다음에 열을 이용해서 붓게 만들어서 렌즈 형태가 만들어지면 빼내서 연마해서 쓰는 거 방법이 일치한다라는 거. 장점은 열에 강하다, 용제성, 약품에 강하다라는 거고 누구에 비해서? 가소성에 비해서. 하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성형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성형성이 나쁘단 말은 좋지 않단 말은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에폭시를 가지고 만든 상품명이 옵틸인데 옵틸테는 제품이 좀 투박스럽게 되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소재는 에폭시고요. 얘를 가지고 만든 안경테의 상품명이 옵틸테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다. 기억해 주시면 좋다. 비중은 가소성보다 가볍다. 비중은 가소성보다 가볍다. 특징. 그러니까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을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 가소성 중에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를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 다 실제 국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탄소섬유와 동물성 소재를 볼 텐데 우선 탄소섬유태를 보면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원 섬유를 우리가 탄소섬유태라고 말합니다. 탄소섬유의 원료는 프리커서라고 불리우는 한국말로는 유기섬유가 되겠고요. 얘를 원료가 되는데 얘의 종류에는 레이온, 펜, 피치 이렇게 있는데 펜은 요거 약자고요. 이 중에서 세 개의 종류 중에서 안경테에 사용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펜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탄소 함량과 다른 것들의 함량이 이제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온, 펜, 피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안경테에는 펜계에다가 66 나일론을 접목시켜서 안경테를 만들어내게 된다. 보통 이렇게 되면 펜계는 프론트가 많이 되고요. 프론트, 아이림 들어가는 앞부분 얘가 이제 뭐 브릿지, 템플 이런 부분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게 나일론테가 된다. 그런 특징은 가볍지만 앞에 나왔던 에폭시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뭐 생체 진화성 좋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파단 신도가 작음으로 가공 시에 중요해야 된단 말은 파단 신도가 뭐냐면 충격을 받았을 때 파손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파단 신도가 낮으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탄화규소테인데 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벽화식물을 탄소시켜서 만든다. 녹회색의 섬유 조직인데 이 섬유 조직을 현미경으로 확대시켜 보면 고양이 모양, 수염 모양이라 그래서 이렇게 뻗어 있는 애들 있죠. 코 있고 이렇게 뻗어 있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위스커라고 부르죠. 그래서 탄화교소의 제품, 상품 명칭 중에 위스커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두 개가 묶어서 비교가 돼서 나올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보고 정리하셔도 되겠고. 자, 시험에 나왔던 귀갑태. 옛날 말로 구갑이라고 했고 요즘은 그냥 귀갑태 또는 거북이 등껍질태 이렇게 나타내죠. 거북이 등껍데기를 이용해서 만든 수작업 안경테. 자, 동물성이니까 당연히 온도 변화나 체온에 잘 적응하는 거고요. 비중이 낮아서 생각보다 경량입니다. 하지만 얘를 안경테로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왜? 얇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비중은 작지만 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재 하나의 비중은 낮아서 경량에 속한다라는 거 특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면 약해서 습도가 10% 이하이면 균열이 발생해서 깨질 수 있다. 우리 논바닥 갈라지듯이, 가뭄이면 논바닥 갈라지듯이 조직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 보관할 때 해충이 낄 수 있고 표층이 손상되는 염려가 있다. 쉽게 말하면 곰팡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곰팡이 잘못 보관하면 태표면에 하얗게 곰팡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독특한 광택이 나타나서 격조가 높은 안경테. 착용하면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고 비싸 보이는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소리고, 피팅 시에 증기가열식 그 바람 나오는 애 있죠. 얘를 써주는 게 좋고, 구슬 시기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경원에서는 열풍기가 없으면, 증기가열식이 없으면 사용하긴 하지만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금 온도 조절 잘못하거나 담궈두는 시간을 잘못 조절하면 이 구슬이 표면에 박히면서 곰보빵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을 수 있고, 습도가 순간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용하려면 분무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사용하는 게 좋고, 아니면 안경 수건에 테를 싼 다음에 히터를 달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적으므로 렌즈 끼울 때는 숙련도를 요구한다. 왜? 일반적인 테처럼 힘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면 테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탄력성이 없어서,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렌즈는 크지 않게 가공해서 숙련도 있게 한 번에 밀어 넣으셔야지만 테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플라스틱테에 대해서 얼추 거의 간단하게 정리한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여러분 또 국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